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눈, 그 콧날, 그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35년 전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자의 얼굴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수빈이라고 합니다. 강씨, 성마저 그 남자와 같았어요. 일주일 후 상견례 자리, 그녀의 아버지라며 나타난 남자. 백발이 되어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약혼식 전날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그 남자. 그가 사돈으로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더군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몸 구석구석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35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이야기 계속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58살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32년째인데 요즘은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 같은 사이가 됐더라고요. 대화라곤 밥 먹어 다녀올게 그게 전부예요. 아들 준혁이는 올해 32.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은데 연애를 통 안 하길래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여자친구 데려갈게. 여자친구라니. 30년 넘게 키운 아들한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1년 정도 만났는데 이제 진지해져서 부모님한테 인사시키고 싶어. 1년이나 만났으면서 이제야 말하는 게 서운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토요일이 되자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더군요. 당신도 좀 도와줘요. 다 했잖아. 뭘 더 해.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후 4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단정한 외모, 긴 생머리에 하얀 블라우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거든요. 그 눈, 약간 처진 듯 하면서도 깊은 눈동자, 오똑한 콧날,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35년 전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자. 강민호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수빈이라고 합니다. 강씨, 성마저 그 남자와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 왜 그래? 아, 아니야. 어서 들어와.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빈이라는 여자는 공손하게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저도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아버지, 그 단어에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남편이 물었어요. 건축 설계 사무소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은퇴하셨어요.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셔서. 건축 설계. 강민호도 건축가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빌리려던 책을 그가 먼저 집어들었거든요. 그가 웃으면서 책을 건네줬는데 그 미소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수빈이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빈이는 연신 맛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기계적으로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봐야 해. 그 남자가 정말 강민호인지 확인해야 해.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상견례 하면 어떨까? 양가 부모님 만나서 인사하고. 그래, 그러자. 남편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 후면 그를 만나게 된다. 35년 만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손을 잡아준 남자. 처음으로 키스한 남자. 처음으로 밤을 함께 보낸 남자. 모든 첫 번째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약혼식 날짜도 잡았고요. 그런데 약혼식 전날 밤, 그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나는 갈 수 없어. 잊어줘.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 후로 6개월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맞선을 보게 해서 지금 남편을 만났고 사랑 없이 결혼했어요. 32년이 지났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 남자의 딸일까? 아닐 수도 있어. 세상에 강 씨가 어디 한둘이야. 닮은 사람도 많고.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집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만 감으면 35년 전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23세 강민호.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건네줬던 책. 캠퍼스 벤치에서 손을 잡았던 밤. 처음으로 입술을 맞췄던 순간. 모든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 하숙방에서 함께 보낸 그 밤도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습니다. 쪽지 한 장만 남기고 35년 동안 그 이유를 몰랐어요.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58살.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35년 전 민호가 말해줬거든요. 정수가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거짓말이었겠죠. 진심이었으면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개인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잠깐 숨 좀 돌리려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와 그녀의 언니, 그리고 한 남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요. 하지만 그 눈은 변하지 않았어요. 깊고 어두운 슬픔이 서린 눈동자. 강민호. 35년 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는 걸. 안녕하세요. 준혁이 어머니 박정숙입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빈이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35년간 묻어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 분이 혹시 아시는 사이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저와 민호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상견례는 어색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민호를 훔쳐보게 됐거든요. 백발이 된 그의 모습. 하지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군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정수가 3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그때 미안했어.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했다고요? 35년이나 지나서? 알아. 늦었어. 하지만 진짜 미안해. 왜 떠났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버렸습니다. 35년간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수빈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응. 지금 갈게. 민호가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저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눈물이 고여있던 그 눈, 떨리던 그 손. 왜 떠났는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 눈물이 고여있던 그의 눈, 떨리던 목소리. 그때 미안했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5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고작 미안하다고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수가 나야. 민호. 번호는 수빈이한테 물어봤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시하면 될 일이었어요. 35년 전 나를 버린 사람인데 다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디서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답장을 한 거지? 바보같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해화동 그 카페 아직 있어. 거기서 기다릴게. 해화동 카페. 35년 전 우리가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아직도 있다니. 다음 날 저는 꽃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남편한테는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해화동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카페는 그대로였어요. 간판도 외관도 거의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옆모습. 35년 전과 같은 자리였어요. 그때도 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렸거든요. 왔어.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커피 시킬게. 아메리카노 맞지? 기억하네요. 내 건 다 기억해.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떠났어요? 민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말해줘요.
3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에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걸 감당 못하시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빚은 내 몫이다. 미안하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무너졌어.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집도 뺏겼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한테 그 짐을 지울 수 없었어. 빚더미에 앉은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이 아니야. 널 지키려고 한 거야. 민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매일 밤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내가 따라올 것 같았어. 당연히 따라갔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있으면 어때요? 힘들면 같이 힘들면 되잖아요. 그때 난 23이었어. 겁쟁이였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어. 빚 다 갚고 다시 찾아가려고. 근데 5년 걸렸어. 빚 갚는 데만. 5년이요? 응. 그리고 너를 찾아갔어. 근데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넌 이미 결혼한 뒤였어. 아이까지 있었고.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5년. 제가 결혼한 게 민호가 떠나고 2년 뒤였습니다. 3년만 더 기다렸으면. 아니, 연락만 해줬으면. 왜 그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행복해 보였어. 남편이랑 아기랑. 내가 나타나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았어.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35년간 품었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워했어요. 매일 밤 미워했어요. 알아. 미워해도 돼.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어요. 35년 전 부드럽던 손이 세월을 견뎌낸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빼야 하는데 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35년간 닫아뒀던 문이 열려버린 것 같았어요. 아이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투어, 스드메 상담, 청첩장 고르기. 양가 부모가 함께 다녀야 할 일이 많았어요. 저와 남편 민호. 민호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셋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 오늘 약속 있어. 당신이 가. 골프 치기로 했는데. 알아서 해.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아들 결혼인데 관심도 없냐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안 오는 게 편했어요. 민호와 단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날은 예식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가고 저와 민호는 따로 만났어요.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가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마치 어제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정수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왜요? 얼굴에 다 써 있어. 남편분이랑 안 좋아 보여.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안 물어볼게. 근데 행복해 보이진 않아.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이랑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진 거지.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 탓이야. 뭐가요? 내가 떠나서 내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건 당신 탓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떠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걸.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오셨네요?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마침 방향이 같아서. 민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식장을 둘러보는 동안 민호가 자꾸 제 옆에 섰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우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어때요? 괜찮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좋은 것 같아. 아버지도 마음에 드세요? 그래. 수빈이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민호가 수빈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저 사람도 아버지였구나. 35년 동안 자식을 키우며 살았구나.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예식장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먼저 갔어요. 저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고마워. 오늘도 와줘서. 애들 결혼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남편분 대신 매번 오는 게 쉽진 않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5년쯤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민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인처럼.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다예요. 힘들었겠다. 익숙해지면 힘든 줄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어요. 제 손 위에 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수가. 왜요?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돈이에요. 알아. 미친 소리인 거.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요? 35년 전에 널 포기한 거 후회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포기 안 할 거야. 저는 손을 빼야 했어요. 빼야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빼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32년 동안 남편한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민호의 고백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꽃을 다듬을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미친 소리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사돈이에요. 아들과 그의 딸이 결혼하는 사이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3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였거든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할 게 산더미였어요. 예단, 예물, 혼수, 신혼집. 양가가 머리를 맞대고 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신혼집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마음에 든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또 빠졌습니다. 오늘 모임 있어. 당신이 가. 이제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민호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직장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기로 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80년대 발라드였어요. 이 노래 기억나? 민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MT 갔을 때 불렀던 노래잖아. 기억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MT 캠프파이어 앞에서 민호가 기타 치며 불렀던 노래. 저는 옆에서 박수 치며 들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기억나요? 그때 내 손이 엄청 차가웠어.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줬잖아. 그랬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35년 전 기억인데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아이들이 계약하려는 신혼집. 24평짜리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둘이서 살기엔 충분해 보였어요. 괜찮네. 아이들이 여기서 살겠구나. 민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주방, 안방, 작은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긴 애 낳으면 아이방 하면 되겠네. 벌써 손주 생각해요? 당연하지. 빨리 보고 싶어. 민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3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민호가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보는 순간 그가 제 앞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싶었어. 며칠 전에 봤잖아요. 그래도 보고 싶었어. 매일. 민호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35년 전에도 봤던 눈빛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캠퍼스 벤치에서 고백했을 때, 하숙방에서 처음으로 안아줬을 때, 그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민호 씨, 이러면 안 돼요. 알아. 우리 사돈이잖아요. 그것도 알아. 민호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볼을 감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고요. 근데 못 참겠어. 35년 동안 참았어. 민호 씨, 한 번만 안아도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어요. 밀어내야 했습니다.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넓은 품이었어요. 남편보다 훨씬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민호가 제 머리 위에 턱을 올리며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천천히 몸을 떼더니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져왔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35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35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23세 우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한참 후 키스가 끝났습니다. 민호가 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댔어요. 사랑해. 35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벌써 와 계셨네요. 수빈이 목소리였어요. 저와 민호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먼저 와서 둘러보고 있었어. 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어요. 얼굴이 빨개진 게 들킬까봐.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의 키스.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부드러웠던 입술, 떨리던 손길, 35년 만에 느꼈던 그 설렘.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32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무 감정이 없을까?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도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며칠 후 민호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일찍 닫았어요. 남편한테는 친구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민호 차에 올라탔어요. 어디 가요? 조용한 데로 가자. 민호가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반짝거렸어요. 예쁘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너가 더 예뻐.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58살 먹은 여자한테 예쁘다니. 부끄러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 그럼 왜 이래요? 멈출 수가 없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참았어. 더는 못 참겠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5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이 감정을 묻고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밋밋한 결혼 생활. 정없는 부부관계.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민호를 다시 만나고 나니 제 안에 뭔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 같은 거요. 정수가, 오늘 나랑 있어줄 수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민호 씨, 싫으면 안 해도 돼. 강요 안 할게. 민호가 제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았어요. 싫지 않아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민호가 차를 다시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믿었습니다. 35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조용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떨려.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우리 둘 다 떨고 있었어요. 58살, 62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35년간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괜찮아? 아프면 말해. 그가 속삭였어요. 남편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 편한 대로였거든요. 근데 민호는 달랐어요.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35년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서로의 몸이 닿을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주름진 피부, 예전 같지 않은 체력.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거든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부드러움, 서로를 아끼는 마음,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제 이마에 입술을 맞췄어요. 사랑해. 정수가.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남편은 결혼 초부터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해도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사랑 없이, 정 없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 나도 사랑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가슴 속에 묻어뒀던 말. 민호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돈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 품에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아온 행복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남편이 골프 가는 날, 모임이 있는 날, 그런 날을 틈타서 민우를 만났어요.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32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근데 이상하게 남편 얼굴을 보면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사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오히려 민호를 못 만나는 날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식장 최종 점검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빠졌습니다. 허리 아파서 못 가겠어. 당신이 가. 이제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호 차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끝나고 시간 돼? 글쎄요. 좀 늦을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민호가 제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58살에 이런 설렘이라니. 젊었을 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최종 점검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음식 시식도 하고, 하객 동선도 확인하고, 예식 순서도 다시 한번 맞춰봤어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 끝났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겠다. 민호가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매번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아이들은 먼저 갔어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민호만 남았어요. 예식장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진짜 사돈이네. 그러게요. 그래도 난 상관없어. 사돈이든 뭐든.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널 포기 안 할 거야. 저는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아이들이 결혼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돈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민호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누군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수빈이가 서 있었어요. 수빈아, 너 왜 여기 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핸드폰 놓고 가서 다시 왔어요. 근데 아버지, 수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왜 어머니랑 둘이 계세요? 아까 손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봤구나. 손잡은 거 봤구나. 아, 그게.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실 뻔해서 잡아드린 거야. 아, 그래요?
수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응, 괜찮아. 민호 씨 덕분에. 저도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준혁 오빠가 기다려서. 수빈이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와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 응. 결혼식 끝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야? 계속 이러면 언젠간 들킬 거예요. 민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난 못 놓아. 민호 씨. 35년 전에 한 번 놓쳤어. 또 놓치고 싶지 않아.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35년 만에 찾은 사람인데. 하지만 불안했어요. 수빈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뭔가 눈치챈 걸까? 일주일 후면 결혼식입니다. 그 전에 들키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리고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습니다. 58살. 시어머니가 된 여자. 그리고 첫사랑의 사돈이 된 여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날이니까 우리 감정은 숨겨야 했어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수빈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민호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35년 전 그 남자가 아버지가 됐구나. 그 세월 동안 혼자 딸을 키웠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수빈이 손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신랑 김준혁 씨, 신부 강수빈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내 아들이 저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민호의 딸을. 35년 전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딸을. 운명이란 게 이런 걸까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가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 저, 민호. 셋이서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돈, 술 한잔 하시죠. 남편이 민호에게 술을 따랐어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32년을 함께한 남편. 35년을 그리워한 첫사랑.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남편은 먼저 갔습니다. 나 피곤해서 먼저 갈게. 당신 뒷정리하고 와.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 결혼식인데 축하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아서 정리를 도왔어요. 민호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혼여행 떠나고 하객들도 다 가고 예식장에 저와 민호만 남았어요. 수고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커피 마실래? 근처에 조용한 데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 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제 진짜 사돈이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정수가. 나 결심했어. 민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뭘요? 35년 전에도 널 포기했어. 이번엔 안 그럴 거야. 저는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돈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 근데 못 참겠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널 사랑하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은 인생이라. 58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남편처럼 무관심한 사람 옆에서 늙어갈 건가요? 아니면 민호처럼 날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을 건가요? 민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35년 전에도, 지금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래. 절대 들키지 않게 할게. 그게 될까요? 해볼 거야. 널 위해서라면. 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돈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람이에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 처음 만났던 도서관 앞에서 기다릴게. 올 수 있으면 와. 심장이 뛰었어요. 35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갈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35년 전 그날 밤에도 달이 떠 있었습니다. 민호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밤.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내일 3시. 보내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35년 만에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